자, 봅시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경우의 수를 하면서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보자면 쉬운 문제는 습관 그냥 구하면 되겠죠. 까다로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배웠었는데 따라하세요. 복잡한 사건을 간단한 사건을 곱사건으로 해서 주로 곱사건으로 해석해서 다룰 수 있어야 된다고 했었어. 뭐 and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단계별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였죠. 굳이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또는으로 해석해서 또는은 이렇게 합집 화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합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었고 그때 어떻게 다룰 것인지 또는 이제 and해서 뭐 하고 뭐 A하고 B하고 C하고 이런 식으로 곱사건으로 해석할 때는 어떻게 다룰 것인지 이 두 가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었어요. 자, 우리가 합집합을 다룰 때는 보통은 이제 겹치는 부분이 없는 건 되게 특별한 거잖아. 그래서 따라하세요. 겹치는 게 없을 때 이거는 그럼 겹치는 게 뭐 할 때인 거예요? 공집합이 아니다 하니까 따라서 겹치는 게 있을 때 그러면 무슨 집합이 아닐 때라고 말하면 돼요.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닐 때 또는 사건으로 부를 때는 무슨 사건이 따라서 곱사건이 공사건이 아닐 때 그럼 이거는 무슨 사건일 때라고 말해주면 돼요. 위아래가 똑같아. 뭐야? 고맙습니다. 네. 따라서 곱사건이 공사건일 때 네. 겹치는 게 있을 때와 없을 때 우리가 다루는 방법이 다르다고 했었죠. 우리가 겹치는 게 있으면 일반적인 방법으로 가야 돼. 합집합을 다루는 일반적인 방법 무슨 원리라고 했었죠? 포함배절 원리. 우리가 따로따로 더하고 예를 들면 원소의 개수를 구한다 그러면 한글로 쓸게. 포함배절 이렇게 포함배절 청강한 친구 있으니까 다 써주긴 해야겠네.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 A 곱 B 이렇게 다루는 게 우리가 합집합을 다루는 일반적인 방법. 무슨 원리라고요? 포함배절 각각을 포함시키고 겹치는 부분을 배제시켜주는 원리다. 근데 만약에 겹치는 게 없다? 그러면 각각을 그냥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더하기만 하면 된다는 무슨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합의 법칙. 그래서 우리가 겹치는 게 없어요. 그러면 합의 법칙 쓱싹 하면 되는 거죠. 합의 법칙은 따라하세요. 따로따로 더해서 더한다. 또는 이제 케이스 분류라고 해요. 1번 어떨 때, 2번 어떨 때. 이 케이스를 나누면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곱사건을 해석한다 라고 하면 얘는 뭐의 구조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지? 수용도의 구조 판단. 따라서 수용도의 구조 판단. 얘를 A하고 그 다음 내가 B 해야지 라고 했을 때 얘 선택지가 A1, A2, A3 뭐 땡땡땡 있는데 근데 여기 수용도가 이렇게 나와. 1, B, B3 이렇게 나와. 여기 B, B3 이렇게 나와. 근데 어차피 이때랑 수용도 뒷부분 구조.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가 같을 것 같다? 그럼 굳이 따로따로 다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따라하세요. 고정하고 곱한다. 곱하기 뭐몇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법칙? 고배 법칙. 그래서 고배 법칙은 항상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수용도의 구조가 어떨 때만 구조 동일하면 우리가 그래서 글 쓰는 게 귀찮지. 고배 법칙. 근데 만약에 이때랑 구조가 다르면 곱하기 하면 답이 다르게 나오겠죠? 그럴 때는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주면 될 거야. 무슨 법칙? 구조가 다른 법칙 쓸게요. 다른. 쉬운 문제는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풀어도 다 풀려요. 근데 이제 킬러급 문제에서는 이거 판단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다른 게 의미가 없어. 자, 그래서 우리가 수영도를 그려나갈 때 매번 다 그리기 귀찮기 때문에 수영도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대체할 수 있는 기본 도구들을 배웠어. 수학화에서. 몇 개 배웠을까요? 5개나 배웠어요? 기본 도구 3개 배웠어요. 3개 기억하는 사람 있네. 첫 번째 뭐 배웠죠? N패? 그 순서는 뭐 상관은 없긴 해. 따라하세요. 서로 다른 N개의 순서를 정할 때 그때는 수영도 그릴 필요 없다. 몇 팩 하면 된대요? N팩으로 그냥 대체도 된다. 뭐 이런 의미. 그럴 때 쓰는 도구인 거야. 얘 핵심 키워드는 2개야. 따라서 서로 다른. 같은 게 섞여 있을 때는 얘를 쓰면 안 돼. 서로 어떤 애들만 있을 때 그리고 걔네들의 뭐를 정해줄 때? 순서를 정해줄 때. 자, 두 번째 뭐도 배웠죠? 우리가 N, PR 배웠죠. 순열이라고 불렀고 얘는 언제 이 도구로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그게 나와야 돼. 서로 다른 N개 중 알개를 뽑고 뭐까지? 나열, 그러니까 순서까지 정해줘야 된다. 세 번째 누구도 배웠어요?
XER 얘는 우리가 서로 다른 n개 중 알기를 뭐하기만 할 때 뽑기만 한다? 그럼 이 도구를 대체라고 했던 거죠. 각각 구하는 공식들도 있었고요. 특수한 상황 처리 있었죠? 특수한 상황. 우리가 수하에서는 특수한 상황 세 가지 처리하는 거 배웠어. 첫 번째가 이제 이웃. 그냥 이웃하지 않는다. 적어도 이 세 가지 정도. 적어도 이 세 가지 상황 처리하는 거 배웠어요. 이웃하는 건 좀 간단했죠? 그냥 이웃해야 할 애들을 뭐 하라 그랬어요? 그룹으로 묶으라 그랬죠. 그냥 묶어서 하나로 판단을 하면 돼요. 그룹화한 다음에 그 내부 배열 꼭 해줘야 돼. 내부 배열. 난 따로 해줘도 된다. 뭐 이런 느낌이었고 이제 까다로운 문제 다 여기서 나왔죠? 이웃하지 않는다. 이렇게 들어갔을 때 몇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 두 가지. 하나밖에 못하면 언제는 맞고 언제는 틀리고 이렇게 되는 거야. 수학은 기억해. 뭘 패스해도 돼. 넘기. 패스해. 저거나. 넣는 거. 끼워넣는 거? 언제는 6건수가 언제 끼워넣을 거야? 두 개였을 때는 6번 하는데 3개 아닌 거 기억나. 3개가 나 되게 좀 비슷한 느낌이 있긴 해요. 하나. 에? 모르겠어. 진아 어떻게 해줘? 딱 그때 보이는 데 꽂아야죠. 보인 대로 꼬이는 게 다음에 틀린 거네. 안돼. 유정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억나? 패스? 아니 이제 왜 숨어? 아직 풀이가 있는데. 기억 안 나? 패스해도 돼요. 언제가 저 기억 안 나요? 저 기억나? 너무 상관없지. 네. 준서가 기억나니? 세 개가 이게 타지 않게 하면 할 때, 여섯 건을 하면 뭐 두 개는 이웃하고 한 개는 안 이웃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어서 끼워넣기도 한. 그러면 그 상황 빼고는 정확하게 6건 쓸 거야. 그거 어떻게? 근데 일단 그거 너가 말한 건 논리적으로 맞아요. 설명이 조금 부족하겠는데. 체험 기억나요? 청가본 친구 효원이 있나? 어떻게 했니? 기억이 날 리가 없지.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다루는지? 잘 모르겠어? 세준! 네. 모르겠어요. 이야, 야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대단한걸? 넌 모르겠어?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 이웃한 게 3개 이상일 때는 6번이 아니라 끼워넣기를 쓰고 그리고 이웃한 게 2그룹 이상일 때는 이런 거야? 이웃한 게 3개 이상이면 이웃한 쓰고 이웃한 그룹이 하나면 이웃한 그룹이 하나면 6건 써요. 에? 아니 안 돼요. 2개 이상이면 맞아요. 이게 그룹 개수 해석을 하는 건데요. 한 개 그룹. 일 때는요. 나머지를 배열하고 나머지 한다. 끼워넣기. 이 원리 잘 기억하세요. 왜냐면 이거 확통해서 또 계속 나와. 끼워넣기. 이거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었고요. 자, 만약에 2개 그룹 이상일 때는 끼워넣기랑 우리가 빼먹는 게 꼭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그럴 때는 뭐를 써야 겠죠? 6건을 뒤집어서 그냥 계산을 하라 그랬죠? 6건 쓰고 뒤집은 다음에 무슨 원리? 화음배제. 이렇게 처리를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할 때 그 사건을 집합기호로 해가지고 등호랑법칙부터 해가지고 하는 거 연습도 한번 해봤었죠? 어려운 문제는 그렇게도 할 수 있어야 돼. 자, 적어도 하면 우리가 뭐를 고려해본다? 6건. 무조건 6건은 아니고요. 낚시하는 경우도 있어. 6건 가면 더 힘들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6건을 해보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적어도가 아니더라도 케이스를 나눠서 합사건으로 해석을 해서 1번, 2번, 3번 해봤는데 6건이 더 적어도란 말이 없었지만 6건이 더 적을 때가 있거든. 그럴 때 그냥 적어도란 표현이 없어도 6건을 써도 돼요. 상황에 맞게 우리가 6건을 구해서 풀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을 배웠고요. 자, 우리가 오늘은 여기서 기본 도구 중 하나씩 2개를 일단 더 배울 거야. 이 프린트를 다 끝내면 3개가 나오는데 우리 3개를 다 할 수 있을지는 일단 모르겠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추가로 배우는 기본 도구, 수용도를 대체할 수 있는 기본 도구. 첫 번째는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소개를 해줄게요. 일단 얘랑 좀 비슷해. n팩 한 다음에 갑자기 뭔가로 나눠요. 나누기 이렇게 해버릴 때가 있어요. 뭐지? 왜 나누지? 이런 상황을 우리가 따라하죠. 원다각순열을 구할 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 얘부터 우리가 배우기 시작을 할 거야. 자, 한번 볼게요. 자, 원다각순의 원리는요. 문제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 단,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3명의 사람 A, B, C를 내가 원탁에 둘러 앉힌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리가 저렇게 돼 있어. 앉히는 방법을 생각해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A, 뭐 B, C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요. 한 칸씩 밀어서 A, B, C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한 칸씩 더 밀어서 A, B, C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거든. 근데 얘네들은 회전하여 같은 애들이야. 왜냐면 봐봐, 내가 얘를 120도로 회전하잖아요. 얘랑 완전히 어떤 상황이에요? 같은 상황. 얘도 어떤 상황? 같은 상황. 만약에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본다라는 말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냥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한 다음에 야 어디 앉을래? 3패 하면 끝나요. 3패 6가지가 될 거야. 근데 이 3가지 상황이 몇 개 상황으로 해석이 되어야 한다고? 왜 지금 그게 그래서 그럼 어떻게 다룰 거냐면 일단 3팩으로 일단 계산을 해. 3팩 뭐야 몇 개를 하나로 봐야만 하는 거였네. 3개. 이 120도 회전시킬 때마다 다 똑같은 게 생기니까 3개를 하나로 봐야 되네. 그래서 나누기 몇을 해버리는 거야? 3. 3배 많이 셌구나. 많이 3 이렇게. 그래서 얘는 따라서 회전하여 같은 개수. 몇 개가 똑같이 따라 이 A가 결정이 되는 거야. 뭔가로 나누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이런 원리이고 원리는 뭐 간단하죠. 아 그렇네요. 뭐 납득이 잘 될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자, 도형 주위에 배열하는 경우의 수. 참고로 우리가 이 원탁 주변에 나열을 하는 건 원순열이라고 하고요. 다각형에다가 주변에 이제 배치하는 거를 다각순열이라고 하고, 다루는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하나를 묶어서 따라하세요. 원다각순열. 이라고 할 거고, 예를 들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A, B, C, D 4명을 안 치는 거야. 회전하여 같은 것은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는 말이 없다고 가정하면 몇 팩 그냥 해버릴까? 4팩 하면 끝이야. 근데 똑같은 거는 하나로 세래. 그러면 얘는 몇 개가 똑같은 상황이 나올까? 4개. 돌려보면 90도씩 돌리면 4개가 같은 상황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나누기 몇을 해줘야 된다? 얘는 몇 팩 나누기면? 4팩 나누기 4. 자, 그럼 만약에 자리가 좀 더 많았어? 이렇게 8개가 됐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그냥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게 A가 여기 앉을 때랑 조금 회전시켜서 A가 여기 앉았을 때랑 회전시켜서 같은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럼 얘는 몇 개가 같을 수 있을까요? 8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몇 팩 나누기 몇이 될까요? 그래서 원순열 특징 자리 개수가 n개잖아? 그럼 n팩 나누기 n 해서 n분의 n팩 하면 이거는 뭐라고도 쓸 수 있나요? n-1팩. 그래서 원래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이러면 원순열 공식 따로 외우고 다각순열 따로 외워야 돼. 원리는 똑같은데. 그래서 나는 이 표현보다는 이런 표현을 좋아해요. 그냥 n팩 나누기 n이라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얘는 예를 들면 근데 이렇게 되는 거 조심해야 돼. 이렇게 3명이 좀 붙어앉고 1명이 혼자 떨어져 앉는다? 회전에서 같은 게 있을까 없을까? 회전시켜도 겹쳐지는 모양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4팩하고 그냥 끝나는 거야. 이런 건 좀 조심을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 이렇게 판단하는데 여기에 A 앉았을 때랑 내가 회전시켜서 다른데 여기 A 앉은 상황이랑 절대로 같을 수가 없죠? 여기 A 앉은 걸 회전시켜서 얘랑 똑같아지는 상황이 절대로 없죠? 여기 A 앉은 것도 A 혼자 떨어져 앉은 거잖아? 회전시켜도 똑같은 상황이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땐 그냥 4팩으로 끝나면 된다 인 거고요. 자, 삼각형 볼까요? 이렇게 준다면 얘가 회전하는 게 없다고 치면 몇 팩 하면 돼요? 3팩. 회전해서 같은 게 몇 개씩 똑같은 게 나올까요? 3개 나누기 3. 3팩 나누기 3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6명이나 치면 몇 팩? 6팩 한 다음에 회전해서 같은 게 몇 개씩 똑같은 게 나오니까 3개씩 나누기 3. 그래서 얘는 6팩 나누기 3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다각순열 똑같죠 원리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그럼 얘는 여기에 사람 4명 안 치는 경우의 수 어떻게 구하면 돼요? 4팩 하면 끝나요? 나누기 4를 해줘야지.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어떨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눈치를 알면 틀려도 괜찮아. 소신껏 말하세요. 6이 나누기 3? 진호는 어떨 것 같아? 2? 왜? A가 저기 앉을 때 A가 맨날 여기 앉았을 때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앉을 때랑 얘랑 앉았을 때랑 얘랑 똑같이 회전시켜서 똑같은 거는 A가 여기 앉았을 때 이게 180도 돌리면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죠. A가 혼자 앉은 상황. 근데 만약 A가 여기 앉은 상황은 아무리 얘를 회전시켜도
A가 친구랑 같이 앉아 이 상황을 절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 회전시켰을 때 같은 모양이 몇 개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2개. 이게 처음에 좀 이 부분 익숙해지면 나머지 너무 쉬워요. 얘는 그래도 나누기 2를 해줘야 되고 유정아 얘는 어떻게 될까? 여기에 7명을 안 치는 경우에서 구하시오. 그럼 뭐라고 할까요? 예? 몇 팩? 뭐요? 아, 4팩이 아니고 네 7팩이네요. 7팩 나누기 3? 3이 맞을까요? 자 그럼 예를 들어 상상을 해보는 거야. A라는 사람이 여기 앉았어. 여기 혼자 앉은 상황. 나누기 3이라는 거는 얘랑 회전시켜서 똑같은 상황이 3개가 나오니까 아 내가 3배 더 셌네. 하나로 봐야지. 나누기 3을 하는 거야. 자 또 다른 데 A 앉혔을 때 똑같은 상황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여기 어떨 것 같아? 그 자리 뺐는데 한 자리 빼고 없어요? 그러면 여기 있네. A가 여기 앉은 거랑 똑같은 상황이 있을까? 회전시켰을 때? 다른 친구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같은 상황이 있을까? 약간 얘 있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하거든? 근데 없어. 왜냐면 얘는 어떤 입장이냐면 오른쪽에 같이 앉는 친구가 있고요. 왼쪽에는 혼자 앉는 친구가 있는 상황인 거야. A가 여기 앉은 상황? 이 상황이랑 다르죠? 어딜 앉든 얘랑 똑같은 상황이 없어요. 여기를 보고 하는 게 가장 좋긴 하지. 그래서 얘는 그냥 실패하고 끝내야 되는 거야. 회전에서 잡힌 게 없기 때문에. 유정아 이렇게 되면 네, 800 나누기 4로 그냥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참고로 이제 논수령 할 때는 그냥 800 한 다음에 곱하기하고 맨 뒤에 그냥 4네 회전해서 같은 거를 맨 뒤에 마지막에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근데 평소에 풀 때는 800 나누기 4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해요. 지영아 이거는 어떨까? 네, 800 나누기 2 그러면 자 이런 어떨까?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똑같이 간격 똑같이 이렇게 앉은 거야. 똑같이 진짜 딱 똑같이. 그래도 나누기니까? 네, 나누기. 왜냐? 나누기 2라는 거는 똑같은 상황이 회전시켜서 두 개가 있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A가 여기 앉은 상황을 볼게요. 아우 좁아. 근데 그 왼쪽에 내가 있는 거야. 여기 앉았어? 너무 넓어. 다른 상황이야. 여기 좁아. 내가 왼쪽에 앉았어. 얘 똑같은 상황이야. 얘랑 같은 상황이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은 상황이나 해서 나는 2를 해줘야 되는 상황. 그래서 모양을 봐도 되지만 좌석 모양도 괜찮아? 죽는 거 아니지? 네, 신경을 좀 써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원리만 이해하면 간단해요. 자, 이거의 응용 버전이 평면 도형을 색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나올 때가 있어. 자, 예를 들면은 세팅은 복잡하게 만들면 엄청 복잡해지는데 좀 간단한 세팅은 여기 영역 개수랑 색깔 개수를 똑같이 맞춰주는 게 제일 기본 세팅이거든. 얘는 그 영역이 하나, 둘, 셋, 네 개죠? 네 가지 색을 여기에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기본 세팅인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주로 다루냐면요. 나는 가운데를 먼저 칠하는 걸 선호하거든.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가운데를 칠하고 곱사건을 해석을 한다면 가운데를 칠하고 나머지 칠해야지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자 가운데 칠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색깔 4개라 그랬죠? A, B, C, D 4개 색이라고 합시다. 가운데 칠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중 하나? 4가지 중 하나. 봐봐. A를 여기 칠하고 나머지 칠할 때랑 B 칠하고 나머지 칠할 때 C, D 칠하고 나머지 칠할 때 수용도 구조가 어떨까요? 같겠죠? 그러면 무슨 법칙? 고배 법칙 따라서 고정하고 반다. 그럼 A를 칠했다 그냥 고정해버리고 곱하기 몇 해버리면 돼요? 4 곱하기 이렇게 쓰는 게 고배 법칙을 쓰는 거지. 자 그러면 나머지를 칠하는 방법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그냥 A라는 색깔, A가 빨간색으로 줘봐. 빨간색 원탁이 있고 빨간색 삼각형 모양의 그런 탁자가 있고 색깔을 칠한다는 건 그냥 여기 세 명을 안 친다는 거랑 똑같은 의미가 된다는 말이죠. 근데 이렇게 칠하는 거 수하나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할게?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나머지를 칠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논술형일 때는 3패 그냥 곱하기 3분의 1 마지막 처리를 해주면 되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평면도형을 칠하는 방법을 좀 배우는 거야. 전에 문제가 있어. 가운데가 없어요. 가운데가 없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가운데 그냥 탁자 있다고 생각해. 내가 칠하지 않을 거고 4명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원탁 가운데 있고
4명, 이 색깔 4명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정말 그러면 얘네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네, 4팩 나누기 4 쓱싹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준서야, 이거 어떻게 할래? 칸이 9개니까 색깔도 9개라고 합시다. 색 9개? 어떻게 할래? 가운데를 가운데를 고정하고 칠하고 나머지를 칠하자. 그러면 이 곱사건으로 지금 2개의 사건의 곱사건을 해석을 한 거죠. 그럼 가운데 가라고 쓰면 가, 엔드, 가, 이렇게 쓸게요. 가운데 칠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데? 9가지. 근데 그 9가지 A, B, C, D, F, G 해가지고 9개 색깔이 있는데 어떤 색을 칠하든 뒤쪽 수용도 구조가 어떠니까? 같으니까 무슨 법칙? 고법칙. 그럼 몇 곱하기? 9 곱하기. 그냥 평소에는 무지성 그냥 9 곱하기 해도 돼. 근데 만약에 내가 야 근데 왜 9 곱하기라고 썼어? 라고 물었을 때 방금처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고배 법칙을 썼다는 걸 설명해야 되고요. 왜 고배 법칙을 쓸 수 있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너네가 문제 봤을 때 이거 고배 법칙 쓰면 틀리겠는데? 라는 게 눈에 보여요. 그 평소에 판단을 많이 해봐야. 자, A라는 색을 칠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주소 그럼 나머지 어떻게 칠해야 돼? 8팩 나누기 4 맞아요. 이거는 정사각형 탁자에 4명이 둘러앉고요. 근데 꼭지점 쪽에 뭐 4명이 더 이렇게 앉아도 생각을 하면 돼요. 4명 서 있었다가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일단 몇 팩 해버리고 한 다음에 회전하여 갖춘 거. B가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어차피 다 회전하면 같은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나누기 4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이게 평면 도형을 색칠하는 색칠하는 방법이에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가 원탁에 둘러앉는 또는 다각형의 탁자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를 정확히 이해를 한다면 평면 도형의 색칠하는 경우는 너무 쉬워요. 참고로 주의할 거 문제에서 단, 회전하여 라는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을 때만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니? 나누기면 하는 건 회전하여 일치하는 건 같은 것으로 본다는 조건이 있을 때만 하는 거고요. 자, 이제 평면 도형 칠하는 경우의 수를 하나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입체도형. 입체도형이 좀 까다로운 케이스로 나오는데요. 얘도 사실상 뭐 비슷해요. 다루는 방법은 거의 비슷해. 나는 어떻게 하는 걸 선호하냐면 한 면을 칠하고 다 뜯어버려요. 전개도를 펼쳐. 내가 여기다 색칠하나 전개도 펼친 다음 색칠하고 색칠하는 건 똑같잖아요. 같은 상황이란 말이지. 근데 전개도를 펼칠 건데 어떻게 펼칠 거냐면 대칭성이 느껴지게 전개도를 펼칠 거야. 예를 들면 이 밑면을 기준으로 내 전개도를 펼치면 대칭성이 예쁘게 딱 드러나 있겠죠? 그렇게 우리가 전개도를 펼친다고 상상을 하는 거거든.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여기 칠하나 여기 칠하나 똑같은 상황일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나는 가운데에 칠하고 엔드 나머지 이렇게 곱사건을 해석을 할게요. 그러면 면이 5개니까 5개 세개를 가정을 합시다. 민준아 어떻게 하면 돼요? 5 곱하기 4팩 나누기 4 네, 5 곱하기 안 나오면 4팩 나누기 4 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입체도 똑같아요, 원리 자체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어. 얘 때문에 예쁘게 딱 안 나와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어찌 봐. 여기 색칠하나. 색칠하고 내가 뜯어버린 다음에 색칠하는 경우의 수나. 어차피 경우의 수는 어떨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한 면을 칠하고 그냥 뜯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 면을 뜯어버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 자, 그러면 조심해야 될 게 조금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 6면체잖아요. 그럼 색이 6개야. 그러면 내가 여기를 칠하는 경우는 위쪽 밑면, 아래쪽 밑면이라고 부를게요. 둘 다 밑면이야. 위쪽 밑면, 아래쪽 밑면. 자, 내가 위쪽 밑면 엔드, 아래쪽 밑면 엔드, 나머지 이 주변 옆면을 한 번에 칠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위쪽 밑면을 칠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있을까요? 6가지. 근데 봐봐. 내가 여기다 A색을 칠하는 거랑 여기다 A색 칠하는 거랑 여기 A색 칠한 거 회전시켜도 얘랑 같은 상황 돼야 안 돼? 절대 안 돼요. 야, 여기다 빨간색 칠한 거랑 네가 여기 빨간색 칠하고 이렇게 돌린다고 이거랑 같은 상황이 될 리가 없잖아. 이런 건 돼요, 막? 내가 여기 A 칠한 거는 다른 데 A 칠한 다음 아무리 회전시켜도 여기 A 칠한 거랑 같을 수가 없죠. 하지만 내가 여기 A 칠한 거는 다른 데 A 칠한 거랑 같은 경우가 있어요. 몇 개나 있어? 그래서 여기서 4개 회전시켜서 한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야. 그런 느낌인 거고. 자, 얘는 그래서 내가 A를 여기 칠하는 경우의 수 6가지 이렇게 있겠죠? 얘 다른 데 A 칠했을 때 만약에 똑같은 게 있다? 그럼 나누기를 또 해줘야 되는데 그건 이따가 뒤에 예시에 나올 거야. 자, 그럼 여기 위에 6가지 이렇게 칠하고요. 이 뜯어버렸어.
그 남은 부분은 삼각형이 이 정사각형 있고요. 이 사다리꼴이 이렇게 붙어있는 뭐 이런 상황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아래쪽 밑면 칠하고 나머지 하면 되겠지? 지원아 어떻게 되죠? 네. 네 맞아요. 5, 4분 나누기 이 정도 구조 같을 테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너네가 그러면 평면 도형을 이해하면 입체 도형 색칠하기 그냥 똑같이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진짜 까다롭게 나오면 제약 조건이 많이 걸려서 까다로운데 그 외에 대부분의 케이스는 보자마자 그냥 즉사 할 수가 있어요. 원리만 정확히 이해를 한다면. 자 그다음 이 각불 또는 각불되었고요. 자 정다면체. 정다면체는 조금 신경을 써줘야 돼. 자 얘 같은 경우는 내가 한 면을 칠하고 얘도 뜯을 거거든. 안 뜯어도 상관없어. 난 뜯는 걸 좋아해. 자 여기를 내가 색칠하고 뜯었다 가정하잖아요. 그러면 정사면체는 정사각형 4개짜리야. 그럼 얘를 뜯은 다음 펼치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정사각형 3개 이렇게 뜯어주면 돼요. 아니 나 안 뜯고 싶은데? 그러면 그냥 하나의 정삼각형 기준으로 나머지 이렇게 펼쳐도 괜찮긴 한데 이러면 좀 실수할 여지가 좀 있어서 조심을 하긴 해야 돼. 자, 내가 가운데 칠하고 나머지 할 때 여기 이렇게 칠하면 입체 도형은 좀 틀릴 때가 있어. 왜냐면은 그래서 내가 뜯는 걸 선호하는데 자 여기에 A를 칠하고 내가 뜯어버릴 거야. 그럼 색은 B, C, D 3개가 남는 거거든? 자 근데 내가 여기다 A를 칠하고 나머지를 칠하는 경우에 수랑 근데 여기다 B를 칠하고 A를 칠하고 나머지 칠한 거랑 회전시켜보면 어떤 상황이 될 수 있을까? 같은 상황이 몇 개나 나올 수 있을까요? 4개가 총 하나의 경우가 됐어요. 네, 그래서 얘는요 한 면 칠하고 뜯고 나머지 이렇게 한다면 여기가 일단 4개 색을 칠할 수 있어. A, B, C, D 4가지. 근데 나머지 한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게 여기 한 면 칠하는 경우에서 몇 개였죠? 4가지였죠? A 칠할 수도 있고 B, C, D 칠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4개였어. 근데 여기 A 칠하고 나머지 이렇게 칠한 상황이랑 여기 A 칠하고 B 칠하고 나머지 하는 상황이랑 처음에 여기를 B 칠하고 나머지 해서 여기가 A 칠한 상황이랑 회전시켜보면 어떤 상황이 될 수 있을까? 같은 상황이 될 수가 있어서 나눠줘야 돼요. 이걸 나누는 걸 이해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나는 여기서 4분의 1 마지막에 이렇게 쓰는데 나는 사실 여기 나는 이렇게 하는 걸 선호하긴 해요. 4 나누기 4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 근데 논술형에서는 이제 마지막에 4분의 1 쓰는 게 표현이 좀 깔끔하긴 한데 귀찮아요. 자 나머지 그럼 왜 그런지 이따가 보여줄게. 자 나머지는 그럼 얘 칠하고 뜯으면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할 거거든. 이렇게 되니까 가운데 탁자 있고 3명이 둘러앉았다의 상황과 같은 상황일 거예요. 몇 팩 나누기면? 그럼 실제로 계산해보잖아? 황당하게 이건 몇이에요 약분하면? 이거 약분하면 몇이야? 2. 그럼 몇 가지밖에 없대? 실제로 2가지밖에 없어. 2가지밖에 없어. 자 예를 들면 A, B, C 4개 색을 칠해. 그게 2가지밖에 없대. 왜 그렇게 되냐면은 예를 들면 내가 아래쪽 밑면을 그냥 고정시켰다고 가정을 하잖아요. 아래쪽을 A라고 고정시켰다고 가정을 해봐. A 이렇게 칠해놨어. 그럼 어차피 다른 데 A 칠해서 내가 돌려서 A를 바닥에 놓게 만들면 같은 상황을 만들 수 있지. 그럼 이때만 딱 봐도 되는 거야 지금. 그리고 여기에 내가 이 세 옆면이 3개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 칠하는 건데 B, C, D를 칠할 거야. B, C, D 한 거랑 B, C, D 한 거랑 B, C, D 돌려보면 다 어떤 상황일까? 또 같은 상황이라서 결국은 다 하나야. 그럼 B, C, D 반대 방향 B, C, D 2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2개밖에 없는 거야. 입체 도형이랑 좀 이런 특이한 상황이 생기는 건데 자 그래서 내가 헷갈릴까봐 예시를 여러 개를 더 넣어놨어. 뜯었을 때 대칭성이 느껴질 것 같지 않죠? 참고로 나는 무지성으로 하나 뜯고 시작을 하거든요. 자 여기 칠하고 뜯을게요. 그리고 여기 위쪽 아래쪽 나머지 이렇게 생각을 할게. 자 그러면 위쪽 얘를 풀려도 되니까 한번 너네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우야! 네? 6면체예요. 색이 6개야. 위쪽 밑면 칠하고 내가 뜯어버린다. 아래쪽 밑면 칠하고 나머지 이렇게 칠하려고 하거든. 위쪽 밑면 칠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6. 그 다음에 더하기 곱하기 그 다음에 5팩? 5팩이 의미가 뭐죠? 5? 5? 잠시만요. 조금만 고민하겠습니다. 좀만 고민해. 한 시간 한번 고민해보세요. 몸 패스해도 돼.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가 도와줄 것 같아요. 5! 어떻게 될까? 5. 왜? 그 하나 뜯고 펼쳐보면 5개 있고 가운데 하나
가운데 하나에 이제 주변에 4개 이렇게 되는 거라서 그냥 가운데인 거랑 똑같은 상황이죠. 내가 오, 그 다음에 더하기 4팩 이상 아니 곱하기 곱하기 4팩 이상.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틀렸어요. 네. 자랑스러워하지 마. 틀렸어. 자, 세준아 왜 틀렸을까? 겹쳐지는 상황이 4개가 아니고 4개가 아니라 6개 아니고 6개. 그럼 여기 나누기 6 하면 될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이걸 이해하면 이렇게 다 끝난 거야. 이걸 보통 처음에 잘 이해를 못해. 한번 생각해봐. 놀다 보면 너네까지 돌 수도 있어. 채린아, 이거 틀린 내가 틀렸다고는 알려줬어? 뭘 틀렸어? 모르겠어. 뭘 틀렸을까? 누나? 진짜 모르겠어? 얘들 힌트 하나 줄게. 힌트. 이게 시발이 뭐야? 시발이라니. 저 첫 번째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6분의 6 기다리세요. 순서 아니잖아. 정훈아, 뭘 틀렸을까? 곱하기 2분의 1 해야 될 것 같아. 왜요? 위아래 같은 경우. 위아래 같은 경우 그냥 곱하기 그냥 6분의 1. 맞아요. 방금 네가 말한 맞아. 자, 답은 여기 곱하기 6분의 1이 빠졌어요. 나는 6분의 1 맨 위에 논수령 쓸 때는 6분의 1로 하지만 나는 논수령 볼 일이 없잖아요. 나는 그래서 나누기 6. 이 나누기 6의 의미가 뭐냐? 지금 내가 A, B, C, D, E, F 6개를 쓴다. 6개를 쓰는데 내가 여기서 A를 칠하고 나머지 한 상황이랑 예를 들면 봐. A 칠하고 뜯었어. 나머지 칠하고 여기 B 이렇게 막 칠해진 상황이 있을 거고. 근데 아니 나 여기 위쪽 칠해야지 해서 B 칠하는 상황이 됐는데 여기다가 A 한 상황도 돌려보면 어떤 상황을 만들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돌리면 같은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내가 A를 여기다 칠했는데 나중에 다른 거 칠하다 보면 다른 데 A를 칠하는 상황이랑 회전에서 같은 상황이 총 몇 개가 같은 상황이 이어야 된다. 6개. 그래서 나누기 몇을 하고 시작한다. 이걸 하는 거야. 그리고 따라서 끊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입체도형 특 상황에 따라서 나누기가 2번 들어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지. 한 번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2번 들어갈 수도 있다. 이 원리를 잘 이해를 하면 좋겠네. 자, 그 다음에 이건 선아 이 무슨 도형이야? 무슨 말인데? 에메랄드? 지선아 뭔지 알아 이거? 정팔면체. 참고로 정팔면체는요 정삼각형 8개를 붙인 거야. 피라미드를 위아래로 2개를 붙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얘의 특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하를 하게 되면 특별한 성질들을 여러 가지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확률과 통계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몰라도 되고 그냥 뭐만 알면 되냐면 얘네가 정삼각형 몇 개다 8개다 그걸 알고 있으면 돼. 어떤 모양인지를 알면 되고 몇 개인지 알면 돼. 봐봐. 얘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를 내가 얘 칠하고 뜯어버릴 거거든. 여기 칠하고 뜯어버릴 거야. 팔면치니까 8개의 색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칠한 경우는 몇 가지가 있을까? 8가지. 근데 회전시켜보면 똑같은 게 여기 나누기 8 이렇게 되겠죠? 곱하기. 자 여기 뜯었어. 어떤 모양이 되는지만 알면 되거든. 정답은 특징 마주보는 애를 기준으로 대칭되는 게 생겨. 자, 얘 참고로 얘랑 마주보는 애가요. 여기 뒤쪽에 있는 이 친구가 마주보게 평행이 되는 상황이거든. 뒤집어서 이렇게. 이거는 너네가 좀 자세히 배워봐야 아는데 그냥 경험으로 가져가야 그렇구나 하세요. 자, 그럼 이제 요 빨간색 얘를 뜯어내고 얘를 기준으로 이걸 펼치잖아.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빨간색 정삼각형이 있고 얘 지금 3개의 변이 있지. 이렇게 3변이 있죠? 이 변을 공유하는 위쪽에 요 삼각형 1번 이렇게가 생기고요. 요 변을 공유하는 요 삼각형 2번 이렇게 붙고요. 그 다음에 얘를 공유하는 요 삼각형이 3번에서 이렇게 붙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꼭지점을 공유하는 일이 생겨요. 얘랑 꼭지점을 공유하는 요 삼각형이 이제 4번 그래서 이렇게 4번 이렇게 붙고요. 같은 원리로 꼭지점을 공유하는 정삼각형이 하나씩 더 붙어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은 하나 칠하고 뜯었어. 가운데 칠하고 나머지 해버리면 되는 거야. 하연아 이거 할 수 있어? 네? 어떻게 불러보세요. 팔면치여서 8개 색이 있었는데 하나 칠하고 내가 뜯었으면 색깔이 7개 남았어. 면 7개고 어떻게 할 거야?
7팩 하면 진짜 서운하다. 7팩 하면 안 된다. 네? 모르는 패스도 괜찮아. 아니 패스 없어. 네가 선생님이야. 유정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모르는 패스를 해요. 패스? 지영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패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모르면 다 패스해도 돼요. 한 바퀴 돌아보자. 알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어떻게 하게? 가운데를 진원이? 진원이 아까 했잖아. 뭐 너 아까 스포 했잖아. 씨. 이건 뭐 진선 어떻게? 가운데를 일단 칠하고 가운데 칠한 경우 몇 가지? 7가지. 7가지? 나머지를 그냥 이렇게? 이렇게? 아쉽다. 거의 다 했네. 이게 탁자예요. 탁자에 하나, 둘, 세 명. 하나, 둘, 세 명. 몇 명이 앉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6명. 일단 그럼 6팩 한 다음에 회전시켜보면 똑같은 게 몇 개 나올까요? 세 가지.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이건 잘했어요. 그래서 한 면 칠하고 뜯고 엔드. 가운데 칠하고 엔드. 나머지. 이렇게 해서 다룰 수가 있고요. 자, 얘를 이해하잖아? 그러면 정 12면체, 정 20면체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거를 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어떤 도형이 몇 개 있는 건지 정삼각형인지 정오각형인지 어떤 도형이 붙어 있는 건지를 알아야 그걸 할 수 있어서 좀 발상적이긴 해요. 자, 그럼 아까 정 6면체 했잖아. 이번엔 지 6면체예요. 이제 문제 나오면 이제 이런 애들부터 나오게 될 거야. 글씨가 삐뚤삐뚤해도 그런 애 해주세요. 타이핑하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라서. 자, 여기 색칠을 하려고 해요. 일단은 6면체니까 색을 6개 색으로 할게요. A, B, C, D. 근데 A, B, C 여기 썼어. 여기 숫자를 1, 1, 2, 1, 2, 3 이렇게 놓고 내가 색깔을 스몰 A, B, C, D, E 이렇게 놓을게요. 자, 일단은 내가 설명 안 하고 한번 시켜볼까? 민준아, 괜찮아? 나 아직 여기 설명 안 했으니까 한번 도전! 설명 도전! 해보라고요? 위를 일단은 이걸 합니다. 위쪽 밑면은 먼저 칠한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곱사건 해석을 곱사건을 써줄게요. 위쪽 밑면 엔드, 그 다음 아래쪽 밀면 아래쪽 밑면 엔드, 뭐 나머지 옆면. 나 했을 때 나머지 옆면. 어떻게 할 거야? 위를 일단 6을 하고 그리고 나누기 2를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5를 엔드를? 네,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4패 나누기 4. 너무 잘했어요. 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위쪽 밑면에 색칠을 하려고 해요. 여기 A라는 색을 칠했어. 여기 A 칠한 거랑 여기 A 칠하고 아래쪽에 B 칠하고 나머지 했을 때랑 위쪽 칠할 때 내가 여기 B 칠하고 아래쪽에 5개 중에 하나 칠해서 A 칠하는 게 같은 상황이에요. 뒤집어 보면 나머지는 같은 상황이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A 칠하고 B 칠한 거랑 A 칠하고 B 칠한 거랑 이런 건 같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같은 상황이 두 가지씩 생긴다. 그래서 나누기 2를 해줘야 되고요. 이 6 나누기 2가 어색하다? 그럼 이 나누기 2는 맨 위에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면 돼요. 논술형 쓸 때 그렇게 써야 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전개도를 펼쳤을 때 가운데 5개 중 하나, 그리고 이 가운데 얘를 기준으로 직사각형 똑같은 모양이 4개가 이렇게 붙어있는 게 나와서 4팩 나누기 4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얘는 뭐란 거냐면 얘를 기준으로 뜨는 거잖아요. 참고로 옆면을 칠하고 뜯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것도 한번 보여줄게. 자, 내가 뭘 할 거냐면 옆면 중 하나를 뜯고 엔드, 가운데 나머지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자, 옆면 여기 얘로 할까? 얘를 칠하고 뜬다고 가정을 해볼게. 자, 그럼 칠하는 경우에서 몇 가지? 6가지. 근데 여기에 A 칠한 거랑 다른 데 A 칠한 거랑 같은 상황이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아. 몇 개가 같은 상황일까? 4개가. 여기 A 칠한 거 돌려도 같은 상황 되고. 나누기 몇을 하게 돼요? 4. 이게 좀 어색한 거지. 그리고 1.5야 경우수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논술형에서는 이 4분의 1을 맨 뒤에 쓰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냥 우리 풀 때는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칠하고 뜯었어요. 그러면 이제 가운데가 이제 긴 이렇게 생기고요. 이렇게 생긴 테이블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해야 되나요? 가운데 칠한 경우수 몇 가지? 5가지. 나머지 4팩 나누기 2, 여기 2가 되는 거야. 자, 계산 결과를 보면요. 6, 5, 4팩 6, 5, 4팩 나누기 2 나누기 4
나누기 2 나누기 4 결과가 어떤 거 확인? 같은 거 확인. 그래서 어떤 법사건으로 해석을 하든 우리가 논리적으로 정확히 푼다면 답은 항상 똑같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얘는 경험 삼아서 우리가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정도로 신경을 쓰면 될 것 같고. 야, 너네 듣기만 하니까 심심하네. 이거 내가 원래 개념 프린트 뽑아서 이렇게 주긴 하는데 시간 아까워가지고 한 번에 쭉 하려고 내가 그냥 말로 설명하고 있는데, 왜냐면 확실히 내가 설명하는 거랑 너네 쓰게 하면서 설명하는 거랑 진짜 차이가 많이 나서 너네가 너무 좀 힘들면 쓰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1, 2, 3으로 봅시다. 요즘까지 했지. 지연아, 틀려도 괜찮아? 도전! 어떻게 구할까? 색칠하는 방법? 일단 위를 칠하는 경우의 수가 6개고 응? 밑에가 5개인데 응? 그 경우 돌렸을 때 같은 경우의 수가 2개가 나와서 2분의 1을 해주고 직사각형이니까 4팩 나누기 2를 완벽해요. 자, 지금 지원이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요, 위쪽 밑면, 아래쪽 밑면 0면, 나머지 이렇게 하는데 위쪽 밑면 칠하는 경우에서 몇 가지가 있고요? 6가지. 근데 여기다 A를 칠한 거랑 같은 상황, 마주보는 여기 칠했을 때 똑같은 상황에 나누기 2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 칠하는 경우에서 몇 가지? 5가지. 근데 얘 돌릴 때 이제 얘가 지금 정사각형이 아니야.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안 치는 거야. 그럼 몇 팩? 나누기?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따라하세요. 원다각순열. 원다각순열이라는 이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탁자에 사람을 앉히는 거, 평면도형에 색칠하는 거, 입체도형에 색칠하는 거를 배운 거예요. 얘를 이용해서.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좀 킬러급 문제로 가면 원순열을 하면 어떻게 나냐면은 아까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뭐 6명 있으면 몇 팩 나누기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따라하세요. 서로 다른 6명. 이런 뜻가 있어. 예씨. A, B, C, D, 뭐 X, X 똑같은 게 껴있을 상황이 생긴단 말이지. 이러면 좀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킬러급은 이제 이런 케이스가 나오기 때문에 좀 까다로워지는데, 일단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서로 다른 n개를 우리가 나열할 때 같은 모양이 a개가 생길 때 그때 처리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원다각순열. 네, 원다각순열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복순열이라는 거 배워요. 순열은 우리가 배웠단 말이죠. 이게 순열이야. 따라서 서로 다른 n개의 아니네. 서로 다른 n개 중이라고 말해야 돼. 따라서 서로 다른 n개 중 뭐 하고 알개를 뽑고 그 알개에 뭐를 정해주든 순서를 정해주든. 근데 얘는 순열에는 무슨 순열이래요? 왜 중복순열을 불렀을까? 그냥 이 말만 추가된 거야. 서로 다른 n개 중 한 다음에 알개를 뽑고 순서를 정하는데 그 사이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중복 허용. 중복을 허용하는 게 뭔지는 일단 모르겠지만 중복이라는 걸 허용한다면 무슨 순열이라고 부른다? 중복순열이라고 부른다라고 하고요. 자, 이 경우의 수는 5번. 서로 다른 n개 중 중복 허용하여 알개를 뽑고 순서 정한다. U 이렇게 생겼는데 U는 아니에요. 우리 원주율 할 때 이거 뭐라고 읽어요? 이게 파이 소문자예요. 파이 대문자예요. 대문자 파이는 우리가 시그마랑 비슷한 용도로 이제 곱한 걸 간단히 쓸 때도 쓰는데,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확통해서 요 중복 순열의 기호를 쓰니까 파이 하면은 이게 n 파이 r 하면 서로 다른 n개 중 중복을 허용하여 알개를 뽑고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를 간단히 나타낸 거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때 얘는 n 파이 r이라고 쓰는데 나는 사실 문제 풀 때 n 파이 r을 쓴 적이 없어. 나는 안 써요. 왜 안 쓰냐? n 파이 r은 그냥 n의 r승 하면 끝나요. 그냥 n 파이 r 이건 n의 r승. 그래서 나는 중복순열인 상황이다 그러면 n의 r승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n 파이 r 이렇게 안 했어요. 자, 예시를 한번 봅시다. 새 알파벳 A, B, C가 있어요. 중복을 허용할 뽑아서 만들 수 있는 4글자의 단어래요. 자, 예를 들면 중복 허용 안 한다면 이거 애초에 불가능해요. 왜냐? 알파벳이 몇 개밖에 없는데? 3개. 몇 자리 글자를 만들래? 4자리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중복 허용하면 그런 것도 이제 가능해지기는 해. NPR, NCR에서 이 R이 더 크면 안 되거든?
근데 중복을 활용하면 얘가 더 많이 뽑아도 돼서 말이 더 커지는 상황도 생길 수는 있어요. 문제 풀 때 크리티컬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거를 그럼 중복 순열 기로 나타내면 서로 하는 몇 개 중? 3개 중 중복 허용해서 뽑을 거야. 그래서 파이 한 다음에 몇 개를 뽑고 4개 뽑고 순서를 정한다. 똑같은 의미인 건데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야, 첫 번째 자리는 ABC 중 뭐 할까? 몇 가지 중 하나? 3가지 중 하나. 네, 두 번째 자리는 뭐 쓸까? 몇 가지 중 하나? 3가지. 여기도? 여기도? 3에 몇 쓴? 4. 그리고 3에 4승 이렇게 쓰는 게 좀 일반적이긴 해요. 이렇게. 그래서 중복 순열이라고 우리가 기호를 배우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3에 4승 이렇게 쓰게 된다. 예를 들면 뭐 해볼까요? A, B, C, D, E 이렇게 5개가 있고요. 중복 허용해서 3글자 맞는데 아니야, 손이 아까 했던 거 같아. 누구까지 했지? 까먹었다. 수환 ABC 5개가 있고 중복 허용해서 3글자짜리 단어 맞는데 어떻게 될까? 그럼 5에 몇 쓴? 파이란 기호를 예측하면 몇 파이 몇일까? 5파이 3니까 3파이 올까? 5파이 3니까 3파이 올까? 5파이 3 왜요? 왜요? 근거가 뭐죠? 확실해요? 왜요? 왜요? 에? 5의 3승이라서는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이게 5파이 3일까? 아니면 3파이 5일까? 이거는 이제 정의로 가야지, 정의. 따라서 서로 다른 몇 개 중? 5개 중인 거예요. 5개 중 뽑는 거거든요. 몇 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가 3이에요. 이해가 되나? 정의로 가야 돼. 자, 우리가 지금 배운 도구가 따라서 중복 순열, 또는 따라서 엔파이어. 네, 얘는요,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쓰는데요. 예시를 넣어놨나? 한번 볼까? 자, 지금 화통 1년이 넘어가지고 1년이 돼서 잘 기억이 안 나요. 없네. 그냥 바로 그냥. 네. 얘는 뭐 예시를 할 가치가 없다. 그래서 그냥 뭐 예시도 안 넣었네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중복 순열을 배우고요. 지금 시간이 시간이 근데 되네 이게 안 쓰니까 확실히 빠르네. 거의 끝났어요. 그럼 이거 가포순까지 그냥 쭉 나가면 되겠네. 아니야? 아니야? 알았어. 네, 잠깐 쉬었다가 오늘 문제 쭉 푸겠습니다. 쉴게요. 자, 원래 보통 이 정도에서 끊긴 하는데 그만 끝났나요?